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글로벌 물류 산업의 아주 큰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탄소 중립인데요. 네, 이게 요즘 정말 뜨거운 주제죠? 맞아요.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데 또 환경 규제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글로벌 물류 시장 규모만 봐도요. 2024년 기준으로 벌써 6조 달러가 넘고 이게 2029년에는 7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거든요. 와, 엄청난 성장이네요. 근데 이제 동시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도 계속 늘어서 올해만 해도 374억 톤에 달할 거라는 예측이 있어요. 작년보다 또 0.8% 증가한 수치죠. 아, 성장은 하는데 환경 부담도 같이 커지는 거군요. 네, 심각한 건 지금 추세대로라면 약 6년? 그 정도 뒤에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질 확률이 50%나 된다는 거예요. 6년 안에 1.5도라? 정말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만큼 물류업계의 역할이 중요해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물류업계가 딱 마주한 이 탄소 중립 압박의 실체가 뭔지, 또 그로 인한 비용 문제, 그러니까 딜레마는 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마트 물류 같은 새로운 기회는 없는지 그 핵심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국제적인 움직임부터 짚어봐야 할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2015년에 있었던 파리 협정이죠. 197개 나라가 모여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운 겁니다. 1.5도 목표. 네, 그래서 이제 각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걸 NDC라고 부르는데 이걸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주요국들 감축 목표가 나와 있는데 한국 목표가 연평균 4.17% 감축이더라고요. 이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보면 일본이 3.56%, 미국이랑 영국이 2.81%, EU는 1.9%인데 우리가 유독 높아요. 네,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인데 이게 국내 물류업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연평균 4.17%라는 건 다른 주요국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에너지 전환이나 기술 도입 속도를 정말 엄청나게 높여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훨씬 크겠네요. 네, 훨씬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목표 외에 더 직접적인 압박도 있잖아요. 바로 유럽연합 EU의 탄소 국영 조정 제도 CBAM. 아, 네. CBAM.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020년부터는 본격 시행된다고요. 이후로 수출하는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 그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물기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이런 품목들이 대상인데요. 앞으로는 유기화학 제품이나 플라스틱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것 중에 CBAM 적용 대상 품목 규모가 연간 한 51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체 EU 수출액의 7.5% 정도인데요. 51억 달러. 적지 않네요. 네, 근데 특히 주목할 건 철강이에요. 이 중에서 철강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거든요. 4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철강이요. 왜 그렇게 비중이 높죠? 철강 생산 공정 자체가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원래 높아요. 그러다 보니 CBAM의 직접적인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건 결국 관련 제품 생산 비용뿐만 아니라 이걸 실어 나르는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탄소는 줄이라고 하는데 당장 비용은 오르고 기업들, 특히 물류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 것 같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정말 큰 딜레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런 규제 강화나 비용 압박이 오히려 기술 혁신을 좀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규제가 기술 발전을 이끄는군요. 스마트 물류,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비용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인공지능, AI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면 가장 효율적인 길로 가니까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운영 비용도 줄고 탄소 배출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로 최적화만으로도 효과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운송수단을 도입하는 거.
이건 당장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가 변동 같은 위험도 줄이고요. 또 스마트 창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창고 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주죠. 아, 창고에서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이걸로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탄소 배출량을 추적한다고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품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운송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발자국을 블록체인에 다 기록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특징이 위변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투명하고. 네. 그러니까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아까 말한 CBAM 같은 규제에 대응할 때 우리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고객사들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네요. 네, 실제로 이런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2024년에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의 거의 2배에 달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결국 글로벌 물류업계에서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배출량을 정확히 재고 관리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지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혹은 속해 계신 산업에서는 이런 CBAM 같은 규제 강화나 스마트 물류 같은 기술적 기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혹시 당면한 과제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사실 지역별로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점도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유럽은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끌고 가고 아시아는 기술 혁신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보이고요. 또 북미는 정부와 민간 영역을 강조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맞아요. 다 다르죠. 과연 어떤 접근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은 무엇일지, 이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